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은 당신 것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공은 사실 명성이나 부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성공은 관심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소유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분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얻는 방법이 그것을 욕망한 다음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오직 소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심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한 해 한 해를 기진맥진하게 살아갑니다.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누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큰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면 놀랍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해지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투하고 고통받고 성과 없이 희생하고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한 길을 따라 뱅뱅 돌고 있는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개인 병원에는 허리천자 한 번에 $100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환자가 몇 분밖에 안 걸리는 일에 왜 그렇게 많이 청구하느냐고 불평하기에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주사바늘 꽂는데 $5, 정확히 어디에 꽂을지를 알아내는데 $95입니다. 그러자 환자가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여주고 실행하고 현현하고 만들어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파워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자 이 책에서 논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핵심 비법이 될 것입니다. 소유하기, 활동하기, 존재하기의 실제 차이는 파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의 구성 요소가 파워라는 점을 배울 것입니다. 12명에게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 명만이 아이디어대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특정 사람이 그 조언을 하면 딩동댕, 이제 우리에게 조언이 먹힙니다. 흔히들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사실은 진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저항, 우리의 심사숙고, 우리의 질질끔, 우리의 뒤로미룸, 우리의 망설임, 우리의 의심, 우리의 혼란,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할 파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명백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마음속에서 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이미 있던 그것을 다른 맥락에서 새삼 의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하가 일어나는 맥락입니다. 이 아하 체험은 특급 수준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 어떤 것의 전압이 방금 증가한 덕분입니다. 이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 위에 전구가 켜져 빛을 발하는 그림입니다. 빛은 파워이자 에너지입니다.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든 빛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파워는 빛 속에 있습니다. 이 책에는 파워가 들어있습니다. 읽는 사람을 일깨워 가뿐히 출발시킬 만한 파워입니다. 실은 수십 번도 출발시킬 만한 파워입니다. 명성과 부는 이미 우리 내면에 있으니 우리는 발견하러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왜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제대로 읽고자 하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생기가 생깁니다. 이 생기, 생명 에너지 자체가 확실하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어느 날 남자가 사교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곳에서는 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웬 여자가 달려들어 춤추자고 끌어낼까봐 겁이 나 댄스 플로어 근처를 피했습니다. 이때 아는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나와보세요. 춤추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춰요. 해봤어요. 춤은 도저히 안 돼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마술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은 보지 마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몸을 움직이는 식으로 그냥 몸을 움직이고 다리나 발에는 신경을 끄세요. 발은 자동으로 닦다 맞게 움직일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표정과 몸 놀리는 방식에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로 다리와 발에는 신경을 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몸 자세가 눈에 익자 남자는 어느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춤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춤이 그냥 저 스스로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마치 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환희로웠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남자는 너무나 도취되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환희와 해방감과 에너지가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춤 잘 추고 싶은 갈망을 억압하고 충족하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시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디스코텍에 갔고 새벽 3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몇 년을 그랬습니다. 그저 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밤에 서너 시간 자고도 낮에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 일을 다 하며 사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고 있을 뿐이고 그 사실이 환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친구는 댄스 교사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못한 해낸 일을 몇 초 만에 해냈습니다. 이 사례에 이 책이 전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춤추는 비결을 전합니다. 명성과 부는 그와 같습니다. 얻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환희가 따릅니다. 명성과 부를 얻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결과로 일어납니다. 남자는 이제 춤추는 법을 알아냈으므로 춤이 그냥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춤추고 있으면 손과 몸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어떤 패턴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남자에게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남자는 또한 수피 댄스를 추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춤을 출수록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과 디스코를 추러 가면 같이 춤추던 여자들이 차례로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탈진해서 댄스 플로어로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춤을 오래 출수록 파워와 에너지가 늘었습니다.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 춤추고 집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디스코텍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춤출 수 있었습니다. 내적 파워가 무제한이었습니다. 남자는 춤출 때 몸이 어떤 내적 균형 상태에 이르러 마치 보이지 않는 중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은 꼭 팽이 같았습니다. 팽이는 일단 돌기 시작하면 힘들이지 않고 돕니다. 이것이 그가 춤춘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남자는 몇 시간을 춤출 수도 있었는데 아마 끝없이 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하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멈춰야 했을 텐데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춤을 춰도 내면의 체험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성과 부에 이르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얻은 바를 밖으로 나타내 그것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성공은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비결 하나를 얻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의 원천은 이 안에 있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앞다투어 성공을 쫓으면 왜 모두 헛일로 돌아가기 마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 밖에 있지 않은 것을 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남들이 저 밖에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봅니다. 기다란 리무진, 고급 주거지, 사치스러운 옷, 자신에게 걸맞은 사교 클럽 등을 앞으로 분투해서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렇지만 성공의 숨은 비결은 희열에 있습니다. 눈덩이를 굴려놓고 그 다음 편안히 앉아 가속도가 붙어 커지는 눈덩이를 희열 속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려고 그만 애쓰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 책을 다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이없게도 그저 친절하고 우호적이기만 하면 성공하려고 분투할 때보다 세상의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 개방적인 사람이 되세요. 개방적인 것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 그것에 포함됩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잡으려면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우리 바깥에 원숭이 손이 살짝 못 미치게 바나나를 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우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눈앞에 창살들 사이로 팔을 뻗었습니다. 원숭이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에 있는 바나나를 움켜잡으려는 듯이 애쓰며 몸부림치다가 어깨가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몸부림쳐도 바나나는 내내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이미 열려있는 문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알다시피 원숭이가 그렇게 아하를 얻어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게 현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원숭이는 바나나를 가진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정확히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일어납니다. 성공은 이미 일어난 일이 자동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과 성공이라 여기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자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밖과 이 안을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과, 기다란 리무진, 기타 성공에 따라 오는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합니다. 행복은 내면의 희열과 환희, 만족을 느끼는 데서 따르는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행복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하면서 삶을 대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형편이 어떻든 행복합니다. 환희의 원천은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명성과 성공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러놓기만 하면 비탈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우아함, 균형, 수월함, 자신감,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에 잘못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는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들은 근육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보다 이두박근과 어깨가 우람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구가 포수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들 모두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최대한대로 강제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는 그와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야구 배트의 운동량이 공의 운동량을 아주 정통으로 때려야 그 충격으로 날아가는 공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이죠. 우리는 수석 웨이터의 성공이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오로지 마음가짐입니다. 에너지가 차이 나고 동기가 차이 납니다. 파워에서 비롯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웨이터는 탐욕에 바탕합니다. 맨날 바나나에 손을 뻗습니다. 진정한 수석 웨이터는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줍니다. 그는 탁월함을 현현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탁월함을 현현한다면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어코 우리를 찾아냅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끊임없이 전화해서 성가시게 굴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삶의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로 기쁨을 얻는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최고의 셰프들은 일에 전적으로 완전히 헌신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일과 배운 바를 타인과 공유하는 일에 지극히 열성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의욕을 느낍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만족스럽게 먹게 하고 행복해하게 하고 저녁 시간이 성공적이었다고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뒷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은 당신 것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공은 사실 명성이나 부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성공은 관심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소유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분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소유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얻는 방법이 그것을 욕망한 다음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오직 소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심의 수준에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한 해 한 해를 기진맥진하게 살아갑니다. 약간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누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큰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면 놀랍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해지기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투하고 고통받고 성과 없이 희생하고 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한 길을 따라 뱅뱅 돌고 있는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개인 병원에는 허리천자 한 번에 $100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환자가 몇 분밖에 안 걸리는 일에 왜 그렇게 많이 청구하느냐고 불평하기에 사실대로 밝혔습니다. 주사바늘 꽂는데 $5, 정확히 어디에 꽂을지를 알아내는데 $95입니다. 그러자 환자가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여주고 실행하고 현현하고 만들어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파워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자 이 책에서 논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핵심 비법이 될 것입니다. 소유하기, 활동하기, 존재하기의 실제 차이는 파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비밀의 구성 요소가 파워라는 점을 배울 것입니다. 12명에게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 명만이 아이디어대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특정 사람이 그 조언을 하면 딩동댕, 이제 우리에게 조언이 먹힙니다. 흔히들 그 전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사실은 진정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저항, 우리의 심사숙고, 우리의 질질끔, 우리의 뒤로미룸, 우리의 망설임, 우리의 의심, 우리의 혼란,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할 파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명백해 보이도록 해줍니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마음속에서 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워가 있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이미 있던 그것을 다른 맥락에서 새삼 의식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하가 일어나는 맥락입니다. 이 아하 체험은 특급 수준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 어떤 것의 전압이 방금 증가한 덕분입니다. 이 현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 위에 전구가 켜져 빛을 발하는 그림입니다. 빛은 파워이자 에너지입니다.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든 빛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 파워는 빛 속에 있습니다. 이 책에는 파워가 들어있습니다. 읽는 사람을 일깨워 가뿐히 출발시킬 만한 파워입니다. 실은 수십 번도 출발시킬 만한 파워입니다. 명성과 부는 이미 우리 내면에 있으니 우리는 발견하러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왜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제대로 읽고자 하면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생기가 생깁니다. 이 생기, 생명 에너지 자체가 확실하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어느 날 남자가 사교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곳에서는 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웬 여자가 달려들어 춤추자고 끌어낼까봐 겁이 나 댄스 플로어 근처를 피했습니다. 이때 아는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나와보세요. 춤추실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춰요. 해봤어요. 춤은 도저히 안 돼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마술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은 보지 마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몸을 움직이는 식으로 그냥 몸을 움직이고 다리나 발에는 신경을 끄세요. 발은 자동으로 닦다 맞게 움직일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표정과 몸 놀리는 방식에 진지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로 다리와 발에는 신경을 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의 몸 자세가 눈에 익자 남자는 어느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춤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춤이 그냥 저 스스로 시작되고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마치 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이었습니다. 환희로웠습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느꼈습니다. 갑자기 남자는 너무나 도취되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환희와 해방감과 에너지가 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춤 잘 추고 싶은 갈망을 억압하고 충족하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시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디스코텍에 갔고 새벽 3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몇 년을 그랬습니다. 그저 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밤에 서너 시간 자고도 낮에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 일을 다 하며 사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남자는 솟아오르는 에너지에 그냥 올라타고 있을 뿐이고 그 사실이 환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친구는 댄스 교사가 아니었지만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못한 해낸 일을 몇 초 만에 해냈습니다. 이 사례에 이 책이 전하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자동으로 힘들이지 않고 춤추는 비결을 전합니다. 명성과 부는 그와 같습니다. 얻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환희가 따릅니다. 명성과 부를 얻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듣는 결과로 일어납니다. 남자는 이제 춤추는 법을 알아냈으므로 춤이 그냥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춤추고 있으면 손과 몸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 어떤 패턴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남자에게 이런 류의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남자는 또한 수피 댄스를 추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춤을 출수록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과 디스코를 추러 가면 같이 춤추던 여자들이 차례로 지쳐버리곤 했습니다. 탈진해서 댄스 플로어로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춤을 오래 출수록
파워와 에너지가 늘었습니다.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 춤추고 집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디스코텍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춤출 수 있었습니다. 내적 파워가 무제한이었습니다. 남자는 춤출 때 몸이 어떤 내적 균형 상태에 이르러 마치 보이지 않는 중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은 꼭 팽이 같았습니다. 팽이는 일단 돌기 시작하면 힘들이지 않고 돕니다. 이것이 그가 춤춘 방법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남자는 몇 시간을 춤출 수도 있었는데 아마 끝없이 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하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멈춰야 했을 텐데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춤을 춰도 내면의 체험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성과 부에 이르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어두운 발을 밖으로 나타내 그것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성공은 이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에 따라오는 결과로서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비결 하나를 얻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의 원천은 이 안에 있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앞다투어 성공을 쫓으면 왜 모두 헛일로 돌아가기 마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 밖에 있지 않은 것을 저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남들이 저 밖에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을 봅니다. 기다란 리무진, 고급 주거지, 사치스러운 옷, 자신에게 걸맞은 사교 클럽 등을 앞으로 분투해서 얻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렇지만 성공의 숨은 비결은 희열에 있습니다. 눈덩이를 굴려놓고 그 다음 편안히 앉아 가속도가 붙어 커지는 눈덩이를 희열 속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려고 그만 애쓰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 책을 다 던져버리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이없게도 그저 친절하고 우호적이기만 하면 성공하려고 분투할 때보다 세상의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사람, 개방적인 사람이 되세요. 개방적인 것은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 그것에 포함됩니다. 친절하고 우호적인 것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듣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골칫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잡으려면 원숭이를 우리에 넣고 우리 바깥에 원숭이 손이 살짝 못 미치게 바나나를 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자마자 원숭이 뒤에서 우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눈앞에 창살들 사이로 팔을 뻗었습니다. 원숭이는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에 있는 바나나를 움켜잡으려는 듯이 애쓰며 몸부림치다가 어깨가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몇 주,
몇 달을 몸부림쳐도 바나나는 내내 손이 살짝 못 미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면 거기서 등을 돌리고 이미 열려있는 문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알다시피 원숭이가 그렇게 아하를 얻어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성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게 현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열려있는 문을 보는 순간 원숭이는 바나나를 가진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정확히 이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순간 일어납니다. 성공은 이미 일어난 일이 자동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과 성공이라 여기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자 눈에 보이도록 밖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저 밖과 이 안을 혼동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나 성과, 기다란 리무진, 기타 성공에 따라 오는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잡으려고 분투합니다. 행복은 내면의 희열과 환희, 만족을 느끼는 데서 따르는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행복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어떤 태도로 존재하면서 삶을 대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형편이 어떻든 행복합니다. 환희의 원천은 매 순간 속에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명성과 성공도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러놓기만 하면 비탈 아래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파워는 우아함, 균형, 수월함, 자신감,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에 잘못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는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들은 근육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보다 이두박근과 어깨가 우람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야구가 포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들 모두가 성공했을 것입니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최대한대로 강제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는 그와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야구 배트의 운동량이 공의 운동량을 아주 정통으로 때려야 그 충격으로 날아간 공이 승부를 결정하는 법이죠. 우리는 수석 웨이터의 성공이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차이나는 것은 오로지 마음가짐입니다. 에너지가 차이나고 동기가 차이납니다. 파워에서 비롯하는 차이가 아닙니다. 형편없는 웨이터는 탐욕에 바탕합니다. 맨날 바나나에 손을 뻗습니다. 진정한 수석 웨이터는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줍니다. 그는 탁월함을 현현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탁월함을 현현한다면 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어코 우리를 찾아냅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끊임없이 전화해서 성가시게 굴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삶의 어느 한 분야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기만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로 결정했고 그 일로 기쁨을 얻는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최고의 셰프들은 일에 전적으로 완전히 헌신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일과 배운 바를 타인과 공유하는 일에 지극히 열성적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의욕을 느낍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만족스럽게 먹게 하고 행복해하게 하고 저녁 시간이 성공적이었다고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뒷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